시안을 코앞에 두고 뭐 이렇게 첨예 관심사였었죠. 뭐 사실상 명줄을 쥐고 있는 이슈인 이란 전쟁이 급격하게 전환이 됐습니다. 자, 뉴스들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실 텐데, 자, 그래서 2주간 휴전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WTI 유가 15.45% 급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95달러까지 쭉 밀려내려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이 2.7%, 삼성전자가 5%, 하이닉스가 7%.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뭐 급락까지도 아닙니다.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종전 예전에 방산주들의 경우는 중동 전쟁 때부터 얘기를 들었었죠. 자, 뭐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하고 휴전 뭐 이렇게 나올 때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떨어뜨리고 온갖 짓을 하면서 떨어집니다만, 곧 떨어질 때 이건 구조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중동 국가의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라 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중동에 그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쪼로로로록 이렇게 놓여있는 중동 국가들, 이 중에서 사우디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같은 애들이다 라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뭐 카타르 같은 경우도 수시로 두들겨 맞았고, 지금 여기 덤탱이로 지금 같이 두들겨 맞고 있는 중동 국가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동 국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계속해서 생각해보라고 얘기 드렸죠. 예? 여러분들이 폴란드 옆에 있는 동유럽 국가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미국의 트럼프는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덤벼들고 있고, 이건 뭐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동유럽 국가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나토 쪽 같은 경우가 뭐 제대로 지금 지원이 되지를 않고 있으니까 다 합쳐가지고 연합군을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같이 싸워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원하는 선 정도거든요. 눌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국방 예산 계속해서. 때문에 이렇게 요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 떨어질 때 같은 경우에는 노려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은 이제 반대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리 어차피 이 전쟁은 끝나게 돼 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타코 해가지고 지금 최후 통첩만 해도 어떻게 됐죠? 최후의 통첩, 그리고 지금 나온 거죠. 이 시한 자체도 원래는 어저께였잖아요. 어제였었는데 여기서 또 하루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극적으로 합의가 안 됐어도 실질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또 최후의 통첩 한 번 더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뒤로 빠져나올 구실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구실이 제공이 됐으니까 굉장히 앞서겠는데, 사실은 아직도 넘어야 될 벽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증시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기대감, 이건 인지상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자, 그래서 어제가 지금 요 협상이 나오기 직전 같은 경우에서 살펴보자 이거야. 이제 이게 전쟁이 그냥 대규모로 확대가 돼가지고 아주 개박살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게 협상이 이루어져가지고 멈춰질 것이다라고는 기대하고, 둘 중에 하나만 찍으라 그러면 뭘 찍게 되죠? 이게 인지상정으로 누구나 다 종전 휴전 쪽을 찍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반등이 나왔었고, 우리도 전쟁 이후를 노리고 들어갔던 종목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삼성 E&A 같은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 중동 전쟁 이후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라고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삼성 E&A 같은 경우가 옆에서 지금 31,000원에서 출발했던 이게 지금 51,000원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51,000원까지 이렇게 올라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제 고가에서 차익 실현으로 이렇게 눌려놓으려고는 지금 오늘 다시 또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게 삼성 E&A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재건하면 이게 삼성 E&A가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에 들어가죠. 이건 좀 삼성 E&A가 원래 재건주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뭐 반도체도 갖다 붙이고 그래 놨습니다만, 거의 옛날에서부터 그렇고요. 반도체가 핵심으로 올라 들어가는 건 아니죠. 결국 이제 중동 재건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에 들어가는 건데, 얘가 원래 재건 전문 종목은 아니에요. 우리가 재건하면 생각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 하면 들어가는 거, 뭐 재건하는데 지금이 무슨 50년대도 아니고 재건하러 가세요. 우리도 옛날에 이제 이 전쟁 이후에 그랬었죠. 재건대원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넉마주의. 재건대원이죠. 그 이름이. 넉마주의 공식 이름이 재건대원이죠.
옛날에 넝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등에다 막는 망태기 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휴지니 뭐 이런 거 막 주워 가져가는, 아마도 모르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이제 저보다 한참 우리 위쪽 줄에서는 아는, 저 어렸을 때 보고 그랬던 거거든요. 자, 이런 재건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들이 있죠. 그래서 테마도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게 재건이라고 하는 걸, 이거 뭐 옛날 그런 것처럼 망태기 들고 집게 들고 삽 들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퍼담는 거, 이걸로 재건할 수 없잖아요. 네? 자, 그럼 재건할 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 같은 경우가 제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우선 굴삭기 같은 이런 케이스들거든요. 저기 보시는 거예요. HD 현대 건설 기계예요. 오늘 아침에도 6% 지금 올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와 HD 현대 건설 기계가 합쳐서 져서 만들어진 HD 건설 기계 같은 회사들. 자, 이런 회사를 보면 일찌감치 이미 먼저 올라 들어가서 이렇게 신고가 코너했거든요. 오늘 지금 다시, 자, 이거 오늘 다시 이제 통합 시세로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고 있죠. 이미 신고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재건하면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전진 건설 로봇. 자, 이 전진 건설 로봇은 회사 이름에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 예전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전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 이제 근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전진 건설 로봇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을 수가 있죠. 회사 이름에 전진 건설 로봇 이렇게 해서 로봇이라고 붙어 있어서 로봇도 아니고요. 이거 콘크리트 펌프카 업체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건설 현장에서 간혹 보시는 거 있을 겁니다. 이게 콘크리트라서 이게 이 뭡니까, 이쭉 길다랗게 이렇게 쭉 뭡니까, 줄처럼 이렇게 쭉 내려져 있는 거 나오고, 그리고 그 콘크리트 그거를 고기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양생할 때 쭉 갖다 이제 붐에서 만드는 그거거든요. 이제 그거 콘크리트 펌프카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이 붙는 부위들 같은 경우가 천은 아니고 뭡니까, 이게 비닐 포장재 같이 생긴 것 같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쭉 갖다 부는 이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정밀하게 제어를 해서 로봇처럼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하겠다라는 요런 뜻을 가지고 회사가 만들어진 이름이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콘크리트 펌프카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 건설 기계라든가 뭐 요런 저 앞쪽에 뭐 해인이라든가 뭐 여러 개 종목들 있죠. 이제 굴착기 종목들, 요런 종목들이 이제 땅을 헐고 건물을 헐어서 부시고 뭐 불도저 이런 걸로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굴삭기로 땅을 파고 이제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집을 갖다가 그냥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토대를 쌓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쌓을 때 들어가는 이게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짓는 이쪽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재건에서도 이렇게 재건 테마로 강력한 흐름들을 보였을 거예요. 중간에도 잠깐 반짝하는 흐름이 났어요. LA 산불 때. 자, LA 대형 산불 나오고 LA 재건이라는 게 단기 반짝 이슈가 났을 때 LA 재건 테마로도 이렇게 올라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재건 같은 경우 본다 그러면 이게 조금 이제 좀 늦었죠. 상대적으로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압박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국면이다 보니까 뭐 현대건설기계 같은 그게 아니라도 현대건설기계의 차이는 그 결정적인 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현대건설기계는 이 재건 테마가 아니라도 합병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자동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요, 이게 합병으로 인해서 이 실적 자체가 이렇게 더블로 튀어 들어오잖아요. 자, 합병을 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 합병을 하면서 이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더블로 날라 들어와 버리거든요.
더블로 훌쩍 뛰죠. 그래서 이 합병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재건이 아니라도 올라갈 종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테마 형태로 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서 그 테마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중에서 뭐 그 예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전지건설 노예도 뭐 SY 스틸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대동기업 뭐 이런 종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덩치가 큰 쪽의 재건이다라고 하면 이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가 역시 재건 테마 쪽에서는 빠지지 않는 케이스가 될 테고요. 자, 오늘 지금 넥스트에서 올라 들어와서 11%가 올라 들어와서 이제 아래쪽 구간을 뚫고 들어와서 이제 위쪽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음 라인이 이렇게 걸려 있죠. 요거 이제 넘어 들어와서 이제 신고가를 들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뭐 후발 쪽에서 지금 노리고 들어가도 단기 스윙으로는 해볼 만한 기업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전진건설도 그렇고요. 저 앞쪽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IPO 종목들 설명을 드릴 때 대부분의 종목들을 언급을 안 하고 IPO 종목 중에서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만 골라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전진건설 로봇 그리고 산일전기 산일전기 걱정을 말했어요. 알아서 올라 들어갑니다. 산일 자동전기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올라가는 종목 이런 거 설명을 드렸었죠.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가도 되긴 하겠네요. 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이런 종목들 3빌리언 이런 종목들 쭉 추천을 드렸던 바가 있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로 IPO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이 IPO에서 여러 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이 코스피 쪽으로 들어가는 이 전통적인 업종의 종목들 기계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타 코스닥에 등장하고 있는 성장주 뭐 로봇이니 뭐냐 하는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코스피로 상장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미리 이렇게 손을 대는 실적 마사지가 굉장히 적어요. 공통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산일전기 실적 마사지 없고요. 전진건설도 실적 마사지가 없고요. 그리고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실적 마사지가 거의 없이 들어왔던 종목이죠. 실적 전에 이렇게 마사지를 별로 안 해. 그냥 뭐 통상적으로 이 종목들 조선주들 쭉쭉 나가는 그 수준 그대로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 마리솔루션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이거 실적 마사지가 없는 종목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산일전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전진건설 로봇 역시 실적 마사지가 없는 종목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액면 그대로 이 전망치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시 이제 쉬어서 내려 들어왔다가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조금 빠졌죠. 자, 이렇게 됐다 다시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수준으로 올라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3.7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이게 여전히 얘도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재건하면부터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우선적으로 튀어나오는 대표 종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테마의 대표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이슈가 뒷받침 기본적으로 실적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슈가 뒷받침될 때 집중적으로 노려야 되는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위에 선 라인 그려드렸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일단 사 들어가지 마시고요. 현재 수준 정도의 오늘 정도 지수의 흐름이라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지금 뚫은 라인 정도는 아니겠고 63,000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64,000원에서 63,000원 구간 요 사이 구간 지금 나오는 요 정도 자리라 그러면 일단 우선 찔러 놓고 볼 만한 기업이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죠. 이게 재건 쪽 되돌아오는 쪽에 자 전쟁이 끝나는 쪽에로 놓고 봐야 되는 종목 사전에 제가 미리 또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인 전쟁 피해주 종목들 이제 종전 이후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종전 이후를 보는 종목들 사전에 설명드렸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례대로 보셔야 되고요. 서두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방사는 저는 내려오면 계속 받으셔야 돼요.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아요? 저 개또라이 네타냐후가 제가 정권 잡고 있는 동안에는 안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지금 중동에 있는 국가 이 중동 국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라. 이거 방산 안 늘리겠나? 에? 전쟁이 끝났다고 이제 안심 모든 게 끝났네. 방산 늘리지 말자 그랬다고 그리고 새 잡고 있었다가 지금처럼 난리가 나면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연락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와주고 그리고 또 가가지고 우리 거기서 또 석유 받아오고. 중동국가 입장 생각한다면요, 지금 무조건 늘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이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종목 라인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종목들 계속해서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이런 가닥들 다 잡아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에 걸맞는 또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셔도 오르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알죠. 아는 형님들이지 않습니까?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은, 자, 최근에는 이제 우주전까지 겪고 있죠. 우주전까지 다 겪은 이 최고 전문가분들이 요 흐름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종목들을 다 찾아서 틈새 노릴 수 있는 폴 어비스 같은 종목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도 틈새 노려가지고 쥐압싸게 삼성 E&A 같은 경우 딱 때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잖아요. 이런 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딱 저점에서 잡아 뽑아드리죠. 그 앞에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 400%의 수익을 낸 대우건설 이런 거 뽑아드리고 매도까지 좀 다 나가 있죠. 대우건설, 펄어비스 이런 거 매도까지 다 나가 있고 저점에서 매도 다 찍어드리는 겁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